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HLB 세 가지 종목을 한 주 동안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와줘야지 좋은 거고, 추가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또 밀릴 수 있는, 이미 HLB 뿐만이 아니라 생명과학 파워 모든 게 1차, 2차 손절가는 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또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좋다.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게 이런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좀 빠졌는데 이게 한 10%대 그 정도 10% 20% 이렇게는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런데 30% 40% 50% 많이, 지금 아마 이 상황에서도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고민이 많을 때가 아무래도 조금 이걸 이 정도만 좀 챙겨도 본전까지는 아니지만 손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버틸만 하다, 이제 이럴 때가 가장 고민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포기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 70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라기보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고민이 생길 그 마이너스 단계, 그러니까 수익도 마찬가지지만 딱 첫 번째 고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현금화 매도, 부분 매도, 이걸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민, 이렇게 아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1번, 2번, 이렇게 3번이 있는데, 자, 여기 이만큼 빠졌어요. 살짝 고민됩니다. 더 밀릴까? 이제 반등 나오겠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첫 번째 매도가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에서는 완전히 다 매도, 손절을 치든지 여기에서도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 반등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손절 또는 매도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3번이 지나고 쭉 내려가면 아예 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 하락한 것을 다른 종목 또는 이 종목을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손실이 좀 액수도 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 자 부분적으로는 반드시 저는 좀 손절 또는 매도가 나가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급등이 나오는, 꼭 내가 매도를 하면 급등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기다리고 기대를 하신다 그러면 빠지더라도 후회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제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매수하자마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치면 올라간다. 근데 이게 손절을 치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손절을 여기서 쳤는데 한참 내려가고 나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 종목이 내가 매수했던 종목인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 한참 빠지고 나서 올라가요. 물론 바로 손절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손절치고 10%, 20%, 30% 이상 빠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 매수가보다 훨씬 올라가 있더라.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손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올라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지, 막상 계속 들고 있어 보면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민이 분명히 되시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대응과 이러한 심리 상태를 유지를 못한다 그러면 HLB는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네, 이제 한번 수급과 차트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HLB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이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급과 여러 가지 모양을 다 확인해보고 이 거래량 다 따져보고 하면
어떤 종목이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오는데 괜히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빠지면 빠진 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지면 빠진 만큼의 몇 프로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인데 이것을 언제 나오느냐? 예, 이걸 찾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빠질 때 빠지더라도 자, 그동안의 외인과 기관이 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이 손절하니까 받아먹는다. 그리고 개인 털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이 뭐 털려야 이거 간다. 자, 이 내용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이 많아도 제가 말씀드리죠. 개인이 계속 사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수에서는 저도 말씀드리지만 개인과 이제 신용이 많아지면 어떻게 눌린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은 다 똑같은 돈이에요. 근데 이게 이러한 내용이 이미 많은 주식판에 이 주식시장 자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상으로는 그게 아니어도 심리적으로 어떻게 큰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갈 걸 예상을 하고 그냥 매도를 치는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꼭 이러한 원리 때문에 올라가고 이러한 어떤 원리 때문에 내려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면 그 원리만 알면 누구든지 다 돈을 벌겠죠. 주식이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인 털기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겠다. 또 그렇게 무조건 생각해서 이 자리 물타기 이렇게 물타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올라간다라고도 생각하실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단 눌리긴 했구나. 기관과 외인도 차트를 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안 보질 않아요. 얘네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이나 뭐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계산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봐도 어느 정도 눌림목이 생기면 매수 신호가 뜨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거 충분히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눌리면 조금 좋은 자리에서 기관과 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돈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이 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좋은 자리가 나오고 좀 위치가 좀 괜찮다 싶으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들어오는 거 봐서는 그래도 급락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생명과학도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수급 자체로 보면 파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자, 이러한 개인들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 똑같은 개인들하고 매매 방법이 똑같으면 어떻게 똑같이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자리, 그 어느 정도의 윗자리죠. 이게 심리적으로 저도 사실 이게 여기에서 현금화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자리.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우리는 빨리 현금화 시켜서 기다려야 된다. 그게 이런 자리 아닙니까? 이런 자리. 요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수급을 보면 이번 주에는 외인과 기관이 그나마 좀 많이 산 한 주였다. 이걸 가지고 또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급반등 나와서 자 20만 원까지 오겠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기반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간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이게 50만 원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5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3만 원이 갈 수도 있고 만 원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정답도 없고 미리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 뭐 만 원 간대 라고 했다가 만 원 가면 이 사람이 대단하다. 또 50만 원이 갔다. 50만 원 분명히 간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만약에 이 주가가 이렇게 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찍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모든 종목이 이 한참 위에 있고 한참 내려가고 이거는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순서 이게 이렇게 먼저 갈지 이게 이렇게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주식에 대한 실력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분명히 가긴 가겠죠. 뭐 얼마를 갔던 분명이라는 게 뭐 100% 간다는 건 아니지만 상승과 하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파동이 뭐 10년이 지나서 갈지 뭐 한 달 만에 갈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트와 수급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이제 그나마 좀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분석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심리적인 부분이 또 많은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크게 가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일단 눌려야 된다. 눌려야지만 크게 간다. 자, 이 내용이 자, HLB 보십시오. HLB를 보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눌러줘야 돼요. 올라가죠. 눌러줘야 됩니다. 올라가죠. 눌러줘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고선 50만 원 가기 위해서는 한참 좀 또 시간 투자해야 돼, 못 투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차이인데 여기에서 먹고 빠져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 종목을 미련을 못 버린다. 그리고 확실한 재료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을 번 것을 딴 데서 수익을 챙기고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 한 종목만 종목이 지금 괜히 2,000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력들도 엄청난 많은 종목에다가 다 묻어놔요. 여기에서 상황을 봐서 야 이거 올리자. 이거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챙기고 나와서 다른 종목 챙기고 그래서 테마든 종목이든 순환을 시켜서 상승하는 이유가 세력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만 안다 하면 그렇게 힘든 부분이 없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이 HLB 주주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또 이렇게 좀 얘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재료이고 뭐 이제 그런 저는 잘 모릅니다. 저 재료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잘 모르지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먼저 상 방향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정말 안다고 해도 뭐 세력이 알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과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걔네들도 시간을 이제 연장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대표이사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대표이사도 있겠지만 저는 다 알고 있진 않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음 주를 본다고 하면 일단은 저는 이 종목들 자, 세 종목을 다 보면 자, 주봉을 보시면 일단 밀린다. 그냥 일단은 밀린다라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더라도요. 급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밀린다. 이건 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가격적인 위치를 딱 보면 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한번 반등 나와야 돼요. 이 자리. 이 자리는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이 원리가 뭐냐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좀 캔들에 대한 분석인데 자, 이 캔들하고 이 캔들에 이제 갭을 띄우지 않습니까? 갭을 띄우는데 갭 띄우는 데서 어떻게 이 꼬리라는 게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자, 꼬리를 생기는 이 부분.
이 갭에서도 이 꼬리를 생기는 이 부분,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이런 거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자 여기를 지지를 받고 뚫고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위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자, 지금 파워가 좀 많이 좀 밀린 상태예요. 아, 잠깐만요. 네, 파워가 조금 밀린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캔들과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그냥 본 건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밀린 상태는 있어요. 그래서 좀 파워가 좀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드려보고요. 일봉상에서 본다 하면 자, 공통적인 게 잘 보세요. 파워, 생명과학, LB 이렇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게 뭐죠? 지금 딱 보이시는 게 지금 현재 위치 캔들을 보시고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60선이죠. 이 60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받느냐 이것을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60선에 대한 부분 한번 여기에서 좀 반등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월봉상도 제가 이미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자, 월봉 차트를 본다 해도 이미 좀 손절은 다 지난 그런 부분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주봉하고 일봉상에서 보면 일봉에서는 제가 이제 60선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주봉과 일봉상에서 핵심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본다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 이 위치랑 자, 꼬리를 단 이 위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일단 반등, 그러니까 밀리면 위험해요. 이게 밀리면 위험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아주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이 분봉의 의미는 지금 없어요. 일단 다 밀린 상태이고 여기에 있어서 따로 이제 분석할 내용은 현재 구간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봐야 이제 단타, 뭐 이제 스캘핑에 관련된 그런 위치만 좀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 조금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은 분봉 차트보다는 주봉과 일봉에서 좀 맥점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봉상에서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빠졌다. 생명과학과 LB보다도 더 많이 빠졌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면 자, 이 말씀 드리고 일봉상에서 지금 보면 60선이 가장 가까운 게 지금 자 보세요. 파워가 지금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LB가 더 가깝나요? 네,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자, 파워가 제일 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파워가 제일 좀 덜 밀렸던 이유도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60선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은근히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대충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거죠. 그러니까 세 종목이 지금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 차트적으로 봐도 수급적으로 봐도 흐름이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LB하고 생명과학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좀 더 터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서 많이 터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더 터지고 밀리고 하면 상당히 위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근데 다만
물타기라든지 매수는 일단 무조건 금지예요. 예, 저는 아니다.